어제 싱가포르 총리가 7월에 선거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4월쯤 하려던 선거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7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선거를 7월 달에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충돌,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 발전을 언급하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러한 도전들을 안전하게 헤쳐나가고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기술과 능숙한 손길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비드 사태와 경제 상황 그리고 외부 발전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 정부인 인민행동당이 이런 국가위기 사태에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어필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인민행동당이 여당이 될 건 자명한 일인 것 같은데요. 과연 몇 %로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선거가 우리나라랑 가장 차이점은 싱가포르 선거는 의무예요. 우리나라는 권리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만 21세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투표를 안 하면은 선거가 다 끝나고 이 투표자 명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누가 투표를 안 했다라고 명단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사람들을 투표자 명단에서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명단 복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선거를 안 했으면 일단 벌금이 50불이에요. 그걸 내고 복귀 신청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복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해외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몸이 아팠거나 아이를 출산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돼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투표권 박탈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표가 의무이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투표율이 항상 90%가 넘게 나와요. 이번 선거 일정은 6월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고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이 선거운동을 할 때 5명씩 같이 짝을 지어서 다닐 수 있는데 대규모 선거 유세는 이번에는 금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TV 연설이나 온라인으로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7월 9일은 쿨링 오프 데이라고 그날은 선거 유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취지는 이제 투표권자들이 하루 정도는 선거 유세와 관계없이 본인이 그냥 차분하게 생각해보면서 누구를 뽑을지 결정을 하라 그런 취지가 있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 선거날인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날은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선거를 하려면 신분증을 가져가고 폴카드를 가져가는데 폴카드에 보면 본인 이름도 나와 있고 투표소가 어디인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화살표시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있는 경우에는 빨리 투표할 수 있는 줄이 따로 있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고 얼른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당이나 사람에다가 도장을 찍고 혹시 다른 칸에다가 낙설하거나 이러면 무효표가 되잖아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다른 칸에다가 낙설하면 다 무효표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당에 X표를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본인이 볼펜을 가지고 와도 된다고 했어요. 싱가포르는 총리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총리가 나오는데요. 사진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현재 부총리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부총리였거든요. 예전에는 부총리가 동시에 2명이었대요. 근데 현재 부총리가 부총리로 올라오면서 딱 이 사람 한 명만 부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싱가포르 총리가 몇 년 전에 본인이 70세가 되기 전에 총리직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총리직도 금방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누가 다음 차기 총리가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처음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도계 부총리가 인기가 많았대요. 거의 68% 정도의 인기를 얻었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중국계 3인으로 총리 후보가 좁혀졌는데요. 아마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나머지 두 사람이 총리 후보가 되는 거 포기 선언을 하고 지금 현재 부총리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기 총리는 아마 이
현재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인 행 스위킷 장관이 다음 총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냥 싱가포르인들 사이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리칸유도 그렇고 현재 총리도 그렇고 모두 영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거든요. 이 행 스위킷 장관 역시 래플스 고등학교를 나와서 국가 장학생으로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경찰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국가 장학생으로 하버드 졸업하고 싱가포르로 돌아와서 리칸유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래플스 학교에 가보면 한쪽 벽면에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초상화들이 걸려 있어요. 모두 다 래플스 출신들의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리칸유 총리 얼굴도 걸려 있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 얼굴 다 걸려 있는데 래플스 학생들은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래플스 말고도 싱가포르에 유명한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국가 장학생으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MIT, 하버드대 쪽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전액 장학생으로. 그러면 그런 학교들을 졸업하고 돌아와서 과거에는 대부분 고위 공무원으로 취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거의 다 해외 유명 대학교 엘리트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국가장학생으로 다녀와도 다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게 아니라 IT 분야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 연봉이 20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장관들도 어떤 장관이냐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0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리칸유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장관들 연봉을 올렸대요. 대신 비리가 있으면 굉장히 엄벌로 처했다고 합니다. 지금 선거 전이 2015년도 선거였는데 제가 그때 어떤 한 싱가포르언 블로거를 봤거든요. 좀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야당인 노동당을 응원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싱가포르 교육 스트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싱가포르 교육은 우수하고 싱가포르 대학은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정작 고위공무원들은 전부 다 해외 출신이냐. 당신들이 말하는 유능한 대학교 싱가포르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도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한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노동당의 얘기와도 같거든요. 과거에야 싱가포르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외국인들을 받았다고 치지만 지금은 충분히 기술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싱가포르인들이 많은데 왜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오느냐. 자기 친구의 예를 들면서 또 자기 친구가 한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임원이나 사장이나 그 높은 직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고 싱가포르인들은 그 밑에서 일하면서 승진의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당인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 인구가 현재 570만, 580만 정도 되는데 그 인구를 600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거든요. 외국인들을 더 받아들여서. 그런데 싱가포르 국민들 중에서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거를 굉장히 컨트롤하고 조심하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싱가포르 국회의원 수는 현재는 89석인데 이번 선거부터는 17개 단체 선거구와 14개 개인 선거구에 의해서 총 93석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단체 선거구와 개인 선거구가 뭐냐면요. 개인 선거구는 그냥 본인 한 명이 나가서 선거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단체 선거구는 뭐냐면은 한 지역에 한 당에서 3명에서 5명까지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이겼다 그러면 3명에서 5명이 한꺼번에 선출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3명에서 6명까지 가능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5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 선거구가 현 여당인 인민행동당한테 너무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리칸유 총리가 종로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만약에 5명 선거구면은 리칸유 총리 1명이랑 그냥 신인 4명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00% 리칸유 총리 한 사람 때문에 종로구는 당연히 인민행동당이 이길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거기에다가 감히 사람을 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들이 몇몇이서 단체 선거구에 포진을 하면 여러 좌석들이 다 인민행동당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뽑혀지는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NCM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출된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12명이 안 될 경우에 그만큼의 인원을 투표율이 높았던 야당 의원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 선거에서 6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그럼 나머지 6명을 투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주는 거죠. 이건 역시 2015년도까지는 9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1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NM이라고 있는데 소수민족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싱가포르 대통령이 의장이 주재하는 의회 특별선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2년 6개월의 임기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국회의원이 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지금 인민행동당이 계속 여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한 거예요. 2000년도 이전에는 거의 80%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면서 의회를 싹쓸이했대요. 2000년 이후에는 60% 정도의 투표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 분위기는 아니지만 변화해야 된다는 욕구가 늘어났다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0%인데 어떻게 의석수는 거의 다 인민행동당이 갔나 하실 텐데요. 싱가포르도 정당은 8개인가 9개인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정당들이 다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1%, 1.2%, 그리고 또 개인이 나오는 사람들도 0. 몇 %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 빼고, 그리고 나머지 60%대가 지금 현재 인민행동당이 가져오고 있는 퍼센티지입니다. 야당이 2011년 총선 때 87석 중에 6석을 차지하며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많은 좌석수를 차지한 거예요. 2015년 총선 때는 더 많은 좌석을 차지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야당이 모든 선거구에 다 후보를 낸 거예요. 2011년도에 야당이 많은 좌석수를 얻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이어서 야당이 계속 더 많은 좌석수를 차지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2015년 선거에는 현재 여당이 더 많은 좌석수를 차지했어요. 그랬던 이유를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원래는 선거가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1년 당겨서 한 거예요. 2015년이 싱가포르 독립 5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약간 좀 애국심이 고취된 그런 해였어요. 그리고 2015년에 또 리칸유 전 총리가 돌아가신 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칸유를 또 많이 생각하고 애국심을 생각하고 당연히 이런 게 지금 현재 여당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싱가포르 정치에서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싱가포르이 과연 3대 세습을 할까 이거든요. 처음에 리칸유가 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척동이 총리를 했는데 고척동은 리칸유의 굉장한 측근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척동이 지금의 현재 총리인 리생융 총리를 본인이 총리 시절에 좀 정치를 가르쳤다고 해야 되나요? 총리로서의 자질을 좀 더 옆에서 가르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척동이 한 10여 년간 총리를 하고 나서 다음에 이어받은 게 현재 리생융 총리거든요. 리생융 총리도 지금 한 20년간 집권을 했는데 그 후에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행스위키, 이 사람도 역시 본인이 총리직을 하면서 과연 리생융의 아들을 또 총리 후보로 키워낼 것인가, 이게 또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리생융의 자녀는 총 4명이거든요. 리생융이 첫 번째 부인하고는 1남 1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는 2남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사별을 했어요. 딸을 낳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부인하고 낳은 아들, 그러니까 리생융 총리의 장남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폐증을 앓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자폐 초등학교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또 수재예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리홍인데 이 사람이 혹시 다음 총리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리칸유 전 총리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할 때 이 리홍이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저렇게 추도사를 읽게 한 게 혹시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추도사를 읽게 했나 그런 얘기들이 오갔었거든요. 리홍이도 국가장학금으로 MIT 나와서 현재는 거버먼 테크라는 총리실 산하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리하오인데 IB 점수 45점 만점에 43점을 맞으면서 MIT로 갔대요. 역시 국가장학생으로 갔는데 MIT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갔는데 졸업할 때 5점 만점에 4.8점을 받으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리생융의 둘째 아들 리하오이가 이렇게 수학이랑 과학적으로 천재성을 보이는 게 리생융 총리를 닮아서 이렇다. 그 리생융 총리의 천재성이 그대로 리하오이한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생융 총리도 캠브리지 컴퓨터 학과를 나왔거든요. 졸업할 때 수학 1등 훈장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버드에 가서 케네디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리생윤 총리가 예전에 밝힌 게 본인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수학 어려운 문제 뭐 그런 거 푼다 그러고 또 시간 짬짬이 있을 때 C++를 이용해서 뭐 프로그램 만들고 뭐 이런다고 했었거든요. 이 공부도 유전인지 리칸유 전 총리도 래플스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 리 하오이도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어요. 드랍박스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책도 또 굉장히 많이 썼나 봐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책 많이 다운받는 순위에 올라가 있나 봐요. 이 사람 책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은 리칸유 전 총리나 아니면 현재의 리생윤 총리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어디인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리칸유라는 이름 자체가 싱가포르에선 굉장한 브랜드가 되고 있는데 15년, 20년 후에 싱가포르는 어떻게 변화 있을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